그 생각하시는 부산에 대해서 잘 보세요. 초보자나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요. 저희 정비업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약간 달라요. 항상 저희 정비업하는 사람들이 제가 바쁘잖아요. 바쁘고 나면 6개월 뒤엔 투자자들이 와요. 근데 사실은 지금 부산은 다 조용합니다. 근데 서울은 제 같은 경우 엄청 바쁜데 그래도 여러분들 부산 안에서 어찌 보면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부산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부산에 지금 시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전에 다니는 회사가 부산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투자하고 싶은 구역이 있으면 저한테 1대1로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그 답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정비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 통합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공지 고시 사항에서 보면 각종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정비구역 지정 공람이 들어갔다, 결정 고시 났다는 것은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또 구역에 대한 자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딱 보니까요. 이 보세요.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구역들이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재개발 구역들도 있어요. 정말 내가 봤을 때는 부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2005년도에는 준공은 거의 없고 다들 준비한 단계만 있었거든요. 자, 그 중에서 지금 제가 구역은 어디냐? 내가 글자가 보이네, 이거. 일단은 여러분 체크하셔야 될 거는 사업 시행 인가 받아가지고 나와 감정평가 오픈된 친구들 있죠. 거기에 있는 P값이 얼마인지부터 먼저 좀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항상 뭐래서 제가 본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보다는요, 내가 돈이 안 되더라도 1순위가 부산은 어쩔 수 없이 해운대구가 1번이에요. 그 대신에 개발 호재가 제일 앞으로 좀 큰 곳이 수용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구는 지금 개발 다 끝났어요. 입주하는 이 친구들 쪽이나 싸게 나와 있는 친구들, 그나마 틈새를 노린다면 용호동 쪽, 그쪽에 있는 곳을만 보시면 좋고요. 나머지 신행정 주거지에서는 동래구 쪽도 나쁘지 않고 연제구 쪽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대단지가 있는 온천동 구역 있죠. 그 근처 쪽에 있는 동래구 쪽이 그나마 좀 가격 탄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원 쪽은 위치도 좋고 다 좋지만요. 서면 쪽에 여러분들 교육시설 잘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부산 진구 나왔는데 맨날 그 접근하기 힘들어요. 교통의 접근성도 좋지 않다 보니까 시민공원 이쪽은 앞으로 좋아질 곳은 맞지만은 근데 접근성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매력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하시죠. 자, 그리고 보세요. 재개발 사업에서 진짜 이번에 사전 타당성 검토해가지고 통과됐던 기준이 결과적으로 약 50개 구역이 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뭘까요? 투자하기 좋은 뭡니까? 아파트보다는 빌라 중심으로 있는 주거지를 중심의 재개발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어느 구역이 좋냐면 일단은 그래요. 제 같으면은 일단 이번에 좀 가긴 비싸겠지만 오산 마을 쪽에 제가 중동 내면을 하다 보니까요. 왜 중동 쪽에 있는 이 부분이 신도시에 빠졌나를 알았어요. 진상이 들어, 진상.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진상이라서 신도시에 빠졌다고. 그 자리에 또 누가 들었어요? 레미안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산 마을 쪽에서 중동 5구역 해가지고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동 5구역 만든 사람이 또 누구냐면 옛날에 저하고 중동 레미안 했던 그 삼성 직원 형님이 있었거든요. 유 대표님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정비업하면서 만든 거예요. 아마 오산 그 중동 마을은 잘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런 데를 지금 노려보시고 가격이 안 맞으면 그 다음에 한 칸씩 내려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은 해운대구 쪽에는 이런 구역도 있죠. 오산 마을 쪽하고 강안 3 인됐죠. 여기는 뭐 가격 다 올라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이 잘 아는데 이분이 정비업 하시는 분 쪽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생리를 잘 알다 보니까 각종 업체들 다 정리하고 본인 직접 하시고 계시는데 이분이 잘하고 있어요. 일단 용주 패스, 밀락이는 제가 옛날에 처음에 그 밀락 아파트하고 제가 구역계 그래가지고 설명해가지고 제가 요게 초반에 제가 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밀락이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난 좋아요.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앞에 가보면 동원 비스타부터 해가지고, 예. 가격 형성도 괜찮고, 뭐, 수용 아파트도 있고 해서 나쁘지 않고.
수용동 쪽은 그렇게 내가 봤을 때는 수용 안에서는 그렇게 좋은 동네 아닌 것 같고, 서구 빼고 연산동 쪽에 있는, 뭐 연산동이 제가 옛날 어디 살았냐면 연산자에 살았거든요. 이 연산동이 1동부터 9동까지 있거든요. 정말 큰 동네가 연산동이에요. 그래서 약간 산 쪽으로 많이 붙어 있는 쪽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연산동의 산 쪽에 있는 쪽은 다 개발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쪽이 망미동 쪽 남아있어요. 근데 그 동네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 보시고, 이제 거제동 쪽에 일사번진 법원 쪽이네. 맞죠? 이렇게 해서 약간은 내가 원하는 행정구역 중심으로부터 가격을 알아보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될 거. 무조건 실투자금 있죠? 실투자금. 이 작게 들어간다 사지 마세요. 정말 제가 대전에서 한번 속기뻔한 부분이 뭐냐면, 잘 보세요. 정말 대전분들 프로더라고요. 매매가 7천, 전세가 3천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 게 8간이에요. 그럼 4천 개불 더 가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은 얼마 보고 들어옵니까? 매매가 7천, 전세가 3천 보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실제 투자가 4천만 원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알고 어떻게 했냐면, 야, 전세 세입자 안 구해주지. 내가 전세 살게. 내가 전세 7천만 살게. 맞죠? 그럼 3천만 원짜리가 4천만 원 올라갔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뭐냐면 갭 차이가 원래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매매가를 7천짜리를 4천 더 올려가지고 1억 천이 되는 거예요. 초기 재개발할 때. 그러면요, 똑같은 급할 때 있잖아요. 경기 좋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어떻게 할까요? 4천 갭이면 다 잡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얼마큼 놀라고 얼마큼 고마웠던지 알아요. 왜 놀랐냐? 그거 샀었으면 내가, 팔 때 끝장났겠구나. 라고 생각 들었고, 그 다음에 내가 고마운 건 뭐냐면, 나도 그래 봐야지. 맞잖아요. 안 팔린 집은 내가 전세 살아줄게. 그렇게 나 전세 보증 그래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이 좋았다가 안 좋아질 느낌이 보이면은 내가 들어가서 전세 살아버려가지고 매매를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짜 내가 요걸 놓쳤던 게 이유가 경기가 좋았다가 한창 매수자 붙잖아요. 근데 앞으로 봐도 경기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때 집이 잘 안 팔린다. 그러면 전세 매매까지 다 올려놓고 내가 들어가서 살게 라고 해서 세입자를 받아버리면, 매수자를 받아버리면 잘 팔려요. 그렇죠. 2년 뒤에는 뭡니까? 앞으로 볼 사이도 아니지만 앞으로 더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래도 급할 경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방법도 있죠. 자, 그리고요, 조건부 의결이 있고 원하는 의결이 있어요. 어느 게 좋을까요? 당연히 원하는 의결이 좋겠죠. 이 조건부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건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현 시점에서는 지금 초등학생도 아닌데 네가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제 중학교 단계 가서 뭐 조합 설립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잖아요. 그렇게 받았을 때 아파트의 진입로, 왜? 항상 진입로가 문제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 들어온 메인 자리 보면 그 땅 도로가 좁잖아요. 근데 한 10m 이상 확보해야 되면은 이 앞에 있는 도로를 사야 되는, 그 상가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가를 살려면 돈이 없잖아요. 비싸게 부르고. 그래서 애들이 뭐냐면 구역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럼 조합은 좀 끌려오는 것이 보이죠? 상가분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구역계가 딱 보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코너 쪽에 상가들 이분들이 반대를 해서 구역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죠? 그럴 때 뭡니까? 심의위원들은 자기 집이 아니다 보니까 말을 엄청 편하게 해요. 뭐라고 합니까? 이쪽 가는 도로가 좁으니까, 도로를 지금 6m니까, 10m를 확보하세요. 8m니까 10m 확보하세요. 2m 확보하려면 이 집 두 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상가를요. 그러면 뭐냐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볼 때 조건부 의결이 나오면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야 될 거는 도로 관계라든지, 옆에 큰 병원이라든지, 종교시설이 있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건부 의견은 여러분들 꼭 뭡니까? 구청이라든지 시청에 가서 확인해 보셔가지고 해보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보세요. 뭐 사직동부터 해가지고 사직동부터 쫙 강안동부터 온천역부터 구소동 다 나와 있어요. 다들 뭡니까? 여러분들 뭐 위치도 좋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겠지만은 이걸 다 한 개 한 개 설명할 수 없고 제가 지역적인 분석은 뒤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세요. 뭐 진짜 뭐 54개까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1년에 한 4~5번씩 부산시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문제 있는 현장들을 내가 가서 설명회를 해주고 솔루션을 제공하거든요. 그 제가 어디고 부산역 맞은편 쪽에 약간 초량 쪽 있죠. 그쪽에 무슨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재건축한데 제가 그거 가서 설명을 했는데, 야, 내가 살다 솔루션이 없는 아파트는 처음 봤어요. 아니, 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주차를 어디 할까요? 물어보니까 아파트에 주차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도 애매하고요. 알고 보니까 계단식 논처럼요. 아파트가 계단식으로 나와요. 그 주차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저보고 솔루션을 제공해라는데 이 경기에 시공사들이 안 붙죠. 왜? 공사비는 비싸고 그 구역은 토목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 그대로 분양가 올릴 수가 없는 곳이라서 일단은 홀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구역들 중에서도요, 시공사들이 관심 있는 구역이 있고 관심 없는 구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냐면 시공사들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아는 지인 시공사들은요, 부산에 직원이 5명 있었거든요. 2명만 남겼고 다 서울로 갔어요. 왜? 서울의 수주량이 커지니까. 부산은 지금 관리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말 그대로 현수막 하나 붙었다고 해서 믿지 마세요. 특히 두산건설 하는 거 믿지 마시고. 예. 그리고 보세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자, 이번 장에서는요, 여러분들 재개발이 재밌을까요? 재건축이 재밌을까요? 수익성을 보면은 빌라 사가지고 갭 차이 얼마 안 들어가지고 하면 수익성 좋잖아요. 근데 이번 장의 컨셉은 뭐냐? 정치적으로도 뭐냐면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을 많이 지원해 주는 상이라서 지금은 만약에 우리 그 사전 타당성 검토하는 동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재개발보다는 가격이 공시가 되어 있고 거래가가 안정화되어 있는 아파트로 가시는 게 좋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그래요. 특히 부산은요. 특히 좀 초보자분이고 나는 이 경험이 많지 않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빌라 사시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서 사시는 게 좋죠. 명장 조양 아파트 있죠. 여기는 옛날부터 위치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항상 뭐가 문제였냐? 뒤쪽에 있는 상가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1번 체크하셔야 될 거는 조양 아파트가 보면 상가가 포함됐나 안 됐나 보세요. 아마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아파트 진입로 부분은 문제가 없는 곳이고, 동네 럭키 아파트는요 15년 전부터 재건축한다 얘기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는 재건축하면 좋은 곳인데, 자, 동네 럭키 아파트 재건축은요 단지가 크잖아요. 만들어지면 진짜 괜찮은 단지거든요. 하지만 뭐가 있냐? 재건축의 실현 가능성은 있지만 언제 되는가가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되려고 하면 언제 되냐? 비치 아파트 재건축이 되고 나야지 될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뭐냐면 남촌동에 있는 비치 아파트하고 제가 타워 아파트 재건축할 때 맨날 강의 때 했던 말이 뭐냐? 비치 아파트 재건축 보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야, 남북 통일이 빠를까? 비치 아파트 재건축이 빠를까? 될 것 같으면서 안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이번에 그 비치 아파트 재건축은요, 이번 정권 때 이주 못 나가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완화해주고요. 지금 뭐냐면 그게는 뭐가 문제냐면 비치 아파트는 해안 그 높이 제한 규제가 있었거든요. 그걸 풀었어요. 지금 뭐가 문제냐? 조합 분양가죠, 분양가. 왜냐면 지금 서울처럼 분양가를 이제 자율화 시켜 놓으니까 1억이나 1억 5천까지 한다고 하면 뭐 비치 아파트는 문제 없어요. 근데 지금 인근 지역 시세를 딱 고려해 봤을 때 분양가 자체가 3천만 원 선이잖아요. 예, 좋다 해도. 근데 비치 아파트 3천만 원 하게 되면 조합은 부담이 엄청 커집니다. 그 비치는 일반 분양가가 5천, 7천 가져야지만이 그나마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나는 이번 정권 때 제일 바라는 바가 뭐냐면, 이번 정권 때 완화해줬을 때 관리충분 인가받고 이주 나가버려야지만이, 집이 철거돼봐야지만이, 아하, 이건 회복될 수 없구나 라고 해서 그냥 인정대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상가. 이분들이 너무 요구가 많으니까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비치 아파트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만, 저는 생각하는 바는 이분 정권 안에서는 이주 나갈 거라 생각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권은 들어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죠. 그리고 뭐 조양 비치 같은 경우도 용돈 때 패스하고, 그 어디 경남 아파트, 야, 이 애들도 15년 전에 나왔던 친구죠. 뭐 한 달 경남 아파트, 현대 아파트하고 같이 한다 했던 얘기 나오고, 함영동 거는 여기 함영동에 있는 우신 아파트, 이건 조심하십시오. 우신 아파트는 옛날에 한 7년, 8년 전에 제가 사업 설명했는데,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쪽하고
인접 부지로부터 떼야 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사업성이 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하셔야 되고, 나머지 사상구 쫙 빼고, 진구 계금동 또, 계금주공, 얘도 또 한 10년 전에 나온 애들이죠. 2010년도, 15년도 사이에 투자자들 엄청나게 들어갔다가, 아시겠죠? 여기도 유명했던 사례가 있어요. 제 아는 선배가, 계금주공 같은 경우는 지도만 딱 보면 서면 접근 좋잖아요. 그걸 보고 평당 500, 600 하는 걸 다 매수해가지고요. 서울 사람들한테 평당 7, 800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 사건 안 터지는 이유냐? 평당 1100, 1200까지 거래됐으니까. 그 다 위민 전략이 됐는데 경기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폭락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 또한 계금주공 또한 이게 뭐냐면 재건축하는 게 쉽지 않았고, 그리고 어디 있노? 계금하고 성경하고 주례 럭키 아파트는 대단한데 아직은 조금 멀었죠. 옹군 같은 경우는 약간 분양성 자체가 좀 그렇고, 삼성, 학장, 당리, 이 협진태양도 그렇죠. 옛날에 내가 협진태양은 저희가 관여를 하다 보니까 좋다고 해가지고 지인들을 샀어요. 초반에 사가지고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저는 단타 치가지고 재미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게 운이 좋은 게 사고, 이 사업은 빨리 안 갈 거라 판단해서 난 팔아버릴 거예요. 이제 아는 지인은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싸게 샀으니까 가져갔는데, 결과적으로 3년이 지나서 이제 구역 지정된 거예요. 이때 안전진단 그 2등급 받았거든요. 여기 정비업체도 자네 형님이 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이번에는 뭡니까? 진행을 되고 있는 곳이라서, 어찌 보면은 사하구 같은 경우 하단 이쪽하고 당리 이쪽은요, 그나마 인구 밀집도도 높고요. 그래서 소득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재건축하게 되면 약간 탄력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아파트, 수용 현대아파트는 아시죠? 얘도 15년 전에 나왔던 얘기고, 지금 맞죠? 난 이 아파트 볼 때만 느낀 거는, 너무 잘 지었구나. 그래서 이게 재건축 되겠나 싶었는데, 그래도 뭡니까? 옛날부터 한 대 했다가, 지금 이제 조심해가지고 한 대 했다가 좀 홀딩 됐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 또한 언제 될지 몰라요. 그리고 그 연산동에 있는 그 어디고, 토곡 한양 아파트 있죠? 그게 1차부터 5차까지 있거든요. 그게 옛날 2005년도부터 재건축한다고 했는데, 그 태생이 다 달라요. 30년 넘은 친구도 있고, 막 20년 지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아니면 못해요. 그 온천천 그 앞에 있는 친구들은 교통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향 자체가 북향이에요. 그래서, 그 한양 아파트 자체는 조금은 쉽게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 결과값이 아직도 안 나왔거든요. 그게 좀 조심을 하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명장 조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던 곳이에요. 그래서 가격대가 약간 호수가 붙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가격 조사해 보시고, 경남하고 뭐 현대아파트 자체는 솔직히 중층 15층짜리 아파트거든요. 이 애들은 지금 현재 사업성 하면은 사업성 안 나와요. 근데 이 애들은 장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그나마 싸게 사가지고 그냥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진행이 되려고 할 때 장이 좋아지잖아요. 딱 1년, 2년 보고 빠져나와야 될 아파트예요. 이 애들도 재건축이 빨리는 안 될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파트 대다수가 빨리는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서는 지금 내가 건질 만한 아파트는 거의 없고, 실제로도 한 2년만 살다가 팔고 나와야 될 아파트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